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유한양행 찍어 드릴 건데 일단 거래량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 좀 답이 나오죠. 첫 번째로 5일선 구간 깨지 않았죠. 5일선 구간 깨지 않았고 오늘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을 좀 맞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올라가다 저항 맞은 자리가 어디요? 올라가다 저항 맞은 자리가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뭐 한 자리? 우리가 4분의 1 물량을 덜어냈던 자리 얼마입니까? 15만 7,400원. 이 구간 근처에서 저항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5만 7천 원 구간에 저항을 맞았는데 무슨 구간이요? 우리가 물량을 덜어내고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았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다. 솔직히 살짝 아쉬운 부분은요. 오늘 구간에서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어디요? 이 자리죠. 14만 9,500원 자리.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걸 예상을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구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뚫어놨어요. 이 저항선을 15만원 저항선 뚫어놨거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야 되냐면은 지지가 나오고 끝났어야 돼요. 사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밀린 거 오케이 알겠어 저항 맞고 근데 여기 지지가 나와주고 끝났어야 되건 사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일도 당장 급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밀려서 끝났단 말이에요. 밀려서 끝났는데 14만 9천원, 14만 9,500원 이 자리 지지선은 이탈은 안 했어요. 일단 이탈 안 했고 일단은 종가가 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얼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선이 얼음판 이러한 얼음판이 있는데 처음에 얼음판을 딱 쳐봐요.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안 깨지죠. 그죠? 그 다음 한 번 더 쳐봐. 어떻게 돼? 금이 가겠죠. 한 번 더 쳐봐. 어떻게 해요? 깨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지지선 구간을 계속해서 터치하게 되면은 여기 지지선에 있던 개인 투자자가 불안감을 느껴. 그래서 이러한 지지선은 빠르게 벗어나 주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 구간에서 5일선 이탈한 거 나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14만 9천원 구간 터치하면 좋지 않아요. 터치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밀릴 가능성 고려해봐야 됩니다. 선생님 주가 밀리면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왜? 상승 조정 나오는 패턴이고 여기서 만약에 5일선을 지키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밑에 구간에서 상승했던 폭에서 반납한 거 그 상승한 폭 그대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과적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지금 어디죠? 8만원 정확히 7만 5천원이라고 할게요. 7만 5천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15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7만 5천원의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폭이. 그 다음에 조정을 어디까지 받아? 조정을 12만원까지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상승이 올라갈 때 7만 5천원만큼 올라갔던 상승 폭에서 되돌림 하락이 나오고 이 되돌림의 지지 구간에서 어디까지? 고점 구간 12만원 더하기 7만 5천원 19만 5천원까지의 상승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 부합을 했을 때 5일선 구간을 깨지 않았을 때 말이에요. 5일선 구간을 단기적으로는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탈하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꼬리를 달 걸고주고 올라와줘야 되거나 아니면 5일선 구간이 어떻게 돼요? 5일선이 이렇게 있으면 5일선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적어도 5일선 구간에 걸쳐서는 끝나줘야 돼요. 이렇게 걸쳐서는 끝나줘야 돼. 그래야지 다음이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요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 특징을 몇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유한양행 주도주로 편입이 이미 되어 있고 주도주거든요. 바이오 중에서도 얘가 죽으면은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거래 대금이라는 부분부터가 말이 안 돼요. 지금 거래 대금이 얘가 들어오는 게 뭐 1조 3천억 그죠? 거래 대금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거래 대금 자 2조 거래 대금이 2조예요. 2조 미쳤죠? 거래 대금이 2조라는 거는 정말 시장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인데 400조인데 그 시가총액의 3%밖에 안 되는 애가 그죠? 어떻게 돼요?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미친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얘가 주도주예요. 얘가 무너지면 바이오가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무너진다고 해서 이게 바이오가 끝나냐? 아니다. 조정이다. 조정. 이렇게 가면은 빠르게 19만원 터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 19만원, 19만 5천원 즉 20만원 구간의 라운드 피겨를 빠르게 터치하는 상승 흐름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5일선을 깬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조정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우상향 흐름을 그리면서 갈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봉의 흐름을 보았을 때 유한양행의 지금 자리는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 터치하러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2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60일선이 어떻게 될까요? 60일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20만 원 구간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20만 원 구간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60일선이 올라올 거예요. 60일선이 올라오고 60일선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한 번 더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보는 목표가가 얼마예요? 30만 원, 즉 시가총액 20조 이상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확인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시나리오가 짜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일봉에서 확인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요? 5일선을 깨고 갈지 아니면 5일선을 지지하고 갈지 이 부분인데 첫 번째 시나리오 5일선을 지지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19만 5천 원에서 21만 원 이 구간까지 강한 한 번에 급등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단기적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나온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많게는 세 달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 한두 달 보면 될 것 같은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오고 60일선이 어떻게 될까요? 60일선이 끌어올라가지겠죠. 끌어올라가지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60일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요? 에코프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판단을 해보면 요런 자리 급등이 강력하게 나오고 제가 지금 보는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사실상 요 자리가 이런 자리가 뭐요? 유한양행의 20만 원 구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자리. 지금 자리는 무슨 자리요? 요런 자리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건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60일선이 올라오죠. 60일선이 올라오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후에 60일선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피날레가 만들어지는 구간이 30만 원 이상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유한양행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한양행 시나리오는 5일선을 타고 간다라고 가정하에 20만 원 구간 한번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5일선 깨주고 가는 시나리오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여기 매물이 쌓여버려. 응? 매물대가 쌓여버린다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5일선 깨지면 주가가 내려가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래량 봐봐요. 그죠? 물려있는 사람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뚫어내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웬만해서는 이 물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여기 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지켜주려고 할 겁니다. 왜?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정말 이 주포들이 이 가격도 싸다라고 생각하면 고의적으로 여기 있는 매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야, 너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맞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 야, 그게 무슨 전문가야. 올릴지 내려갈지 맞춰야지.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추는 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러한 자리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써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올라간다고 맞추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내려간다고 맞추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이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일 만약에 엄청난 호재가 있더라도 미국 시장이 5% 빠져봐요. 올라갑니까?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과 하방은 우리가 예상만 하고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지 빠졌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러한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한양의 지금 구간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유한양행은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구와 견주어도 넘버원이다. 무조건. 왜? 이 구간부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뭔 소리세요 그게. 증명 가능하세요? 증명 가능해요? 증명 가능하죠. 제가 텔레그램을 잠깐 보면 우리가 일단 이 부분 확인 먼저 해볼 건데 제가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일단 유한양행 볼게요. 자, 지겨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유한양행 지금 구간 15만원 구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비싼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 이어갈게요. 자, 첫 번째 10만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자, 언제입니까? 우리 차트와 함께 볼까요? 차트와 함께. 자, 먼저 보시면은 유한양이 10만원 구간 내렸을 때 이 자리가 날짜 보시면 8월 21일이죠. 언제요? 여기에요, 여기. 이 구간 무슨 날이에요? FDA 승인된 다음 날입니다. 자, 주가가 다들 점 상한가 간다, 올라간다, 다들 이러고 있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정확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올라갈 땐 사자.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뭐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한양행 무조건 가면은 보내주고 눌리면 잡는다. 명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기회가 왔잖아. 남들이 다 파는 구간까지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사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매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은 공포에 살아 유한양행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2차 매수까지 완료됐죠. 그래서 평단이 97,500원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우리 무조건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쪽에서 유한양행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개인 투자자 반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료 소멸이라고 애널리스트까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왜냐면은 재료의 크기에 대한 부분이 모른다. 그리고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게 유한양행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재료 소멸에 대한 이슈로 충분히 주가가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한양행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닌데 빠졌잖아요. 뭐요? 기회라는 거요. 고의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흐름이었다. 이거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개인 투자자 반대로 생각하고 지금이 기회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맞춰드리고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대응에 대한 관점에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한양행 우리가 사고 나서 자 8월 28일 계속 보십시오. 자, 흔들리지 마라. 8% 수익권 보유한다.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마라라고 8월 28일까지 말씀드리고 8월 28일 버텨라. 말씀드리다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유한양행 15만 원. 그죠? 이 구간 최고가가 얼마? 15만 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4만 8천 원에서 어떻게 해라? 3분의 1 매도하세요. 정확히 고점에서 3분의 1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할 매도예요. 왜?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올라갔을 때 비중을 적게 하고 비중을 줄이고 내려갔을 때 비중을 모아간다. 이 부분도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만약에 못 판 사람들 어떻게 하라 했죠? 자, 14만 8천원 못 판 사람들 자 보시면은 자 어떻게? 13만 8,500원 5일선 깨질 때 지금도 제가 말한 5일선 있죠. 5일선 부분 5일선 깨질 때 라도 3분의 1 정리해라. 13만 8,500원 그리고 판 거 어떻게? 3분의 1 팔았잖아. 그죠? 어디서 샀어요? 12만원. 이 구간 보시면은 판 거 어떻게 했어요? 자, 3분의 1 매도했던 거 오늘 12만원, 12만 1,000원에 매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무조건 들고 가요? 무조건 끝까지 버텨요? 아니요. 올라갈 때 자, 4분의 1 정도만 여기 정리하자. 14만 3천원, 5천원 정리했고요. 또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 자 15만 여기죠. 자 15만 7,500원 제가 방금 봐봐 날짜 봐봐요. 얼마요? 9월 24일이죠. 날짜 9월 24일이죠. 얼마 강조했어요? 15만 7,500원 강조했죠. 그죠? 자 15만 7,500원 이탈 시 4분의 1 익절 수정합니다. 원래 16만 3천원에서 이때 익절하라고 수정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팔았던 가격이 어디라 했어요? 어디라 했어요? 정확하게 여기였잖아요. 얼마? 15만 7,500원. 이 자리에서 매도가 나갔는데 여기가 뭐가 돼요? 저항선이 되죠. 그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지지 저항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잡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차트를 크게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매수매 타점 어떻게 드린 거예요? 자, 이날 분할 매수로 평당 97,500원 만들어 놓고요. 이 구간 15만원 구간 정확하게는 14만 8천원 구간 3분의 1 매도를 시켜드렸고요. 3분의 1 매도한 거 어디서 추가 매수했어요? 12만원, 12만 1천원 다시 추가 매수했고요. 다시 올라갈 때 어떻게? 이 부분 두 부분에서 4분의 1, 4분의 1 매도했고 또 4분의 1 언제 추가 매수했어요? 언제 추가 매수했어? 어제 급락할 때 기가 막히게 또 추가 매수했잖아요. 어제 자리에서. 자 어떻게 추가 매수했어요? 자 요 부분 우리가 자 보면은 자 어제 자 오늘 단계적으로 반도체 반등이 나오는데 말씀드렸지만 50% 정도 남았다. 4분의 1 매도한 금액 15만원에서 15만 2천원 구간 오면 어떻게 해라? 재매수한다. 아 여기 안 보여주셨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요거 날짜 보면 어제죠. 자 날짜를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보면 그죠? 9월 25일 어제입니다. 9월 25일 15만원 15만 2천원 사이에 오늘 지지 나오면 재매수합니다. 사인 드릴게요. 우리 내려가다가 장 막판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은 자 쭉 내려가 보면 자 유한양행 자 우리가 몇 사점 그렇죠?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여기서 15만원 15만 2천원 매수 대기 분할 매도한 금액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자리 어디요?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은 요 구간 그죠? 여기서 정확히 우리 매수 들어갔죠. 오늘 아침 뭐 나왔어? 오늘 아침에 또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어디 뭐 저항 맞아요? 15만 7천 원. 우리가 매도했던 15만 7,500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저항이 발생됐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주식을 계속해서 만약에 들고 갔다고 쳐봐요. 내가 어제 여기서 봐봐. 내가 어제 여기서 4분의 1 분할 매도하고 4분의 1 분할 매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제 분할 매도 안 했죠. 엊그저께. 여기서 분할 매도 안 했잖아. 그러면 어제 뭐 했을까? 어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 구간에서 물량이 털렸을까요? 거의 90% 확률 이상으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비중 축소 안 한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세력들한테 물량을 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왜? 주가 빠질 것 같으니까. 그죠? 항상 그래서 욕심이라는 걸 컨트롤해야 되는 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가겠지가 아니고 많이 올라가네? 비중 조절해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주가가 빠질 때는 와 이거 뭐야? 더 빠지네? 그래 많이 올랐지 더 빠지네. 이게 아니라 많이 올라간 종목이 조정받았을 때는 자리를 제대로 확인해서 이 구간은 조정이다. 자, 조정과 하락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죠? 조정의 파동인지 하락의 파동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조정의 파동이다라고 했을 땐 과감하게 뭐 하는 거예요? 매도한 물량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대응이에요, 대응. 제가 지금 파동을 다 맞추고 있지만 제가 파동을 100% 다 맞힐 수는 없어요. HLB도 거의 제가 승률이 80%가 넘는데 그래도 20%는 뭐요? 틀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한양행은 지금 일단 거의 100%입니다. 거의 지금 한 달 동안 100%의 파동을 다 맞추고 있긴 한데 제가 언젠간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대응이라 했어요. 틀리고 맞추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맞추는 건 잘한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봐봐요.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어. 그럼 우리나라 유한양행도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 급락이 나와. 팔아야 매도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딱 여러분 질문 던졌어. 바로 대답 나온 사람 있어요? 봐봐요. 대답 나온지 봐봐요. 미국 시장이 5% 빠졌습니다. 5% 빠졌어요. 유한양행 마이너스 5% 개파락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 들고 가야 돼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럼 내가 수익권이다. 손실권이다. 또 두 개 나눠야 돼. 자, 마이너스 5% 개파락 시작하는데 어떻게 한다 딱 했을 때 뭐 해야 돼요? 내가 수익권인지 손실권인지 확인을 하고 수익권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을 일단 챙겨야 돼. 2분의 1이라도 챙기고 가고 나머지는 또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 손실 구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야 돼. 왜? 미국의 상황이 마이너스 5%가 빠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금방 회복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판단이 안 되면은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수익 죽으면 수익 챙기고 손실 죽으면 손실 최소화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방향성을 맞추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응에 대한 부분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다 보여드렸지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놓습니다.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뭐라고 보내면 돼요? 유한 입장 유한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텔레그램만 초대해 드릴 거고요. 인원수가 정말 빨리 차고 있죠. 830명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 초대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이 부분 정확하게 좀 들어오시려면 그죠? 정확하게 구독자가 확인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010-9201 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꼭 유한여행 관련된 제대로 된 분석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어제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펩트론 급락 나왔죠, 어제. 그죠? 이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제 펩트론 급락 나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펩트론 급락 나왔을 때 팔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금 뭐요? 지지 구간 테스트하는 자리다, 펩트론. 지지 구간 테스트하는 자리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펩트론까지. 그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펩트론 주가 오늘 봐봐요. 어떻게 됐어, 오늘? 12% 반등했어요. 어제 매도한 사람 뭐예요? 이거 손실 다 본 거예요. 그쵸? 항상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제대로 된 분석이 뒤따라야 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제가 확실하게 분석을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반드시 010 자 9201 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기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거 우리가 1대1 소통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한지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 스스로. 내가 주주라면 내가 유한양행 주주라면 지금 어떤 점이 궁금할까? 더 사도 될까? 지금 매도해야 될까? 어디까지 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은 영업이익이 2026년도에 유한양행을 4천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땐 이 2년 후의 영업이익을 미리 주가에 녹입니다. 즉 10만 원 하던 주가를 멀티플 50배 영업이익을 적용을 했을 때 얼마까지 가야 돼요? 20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CDMO나 이런 다른 부분, 다른 후보 물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20조가 아닌 25조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의 가치는요,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받아서 올라온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뭐라고요?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받아서 오른다. 지금 유한양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땐, 그죠? 3년 뒤의 가치가 3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를 미리 주가에 땡겨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냐고. 아니에요. 3년을 땡겨오기 때문에 1개월 만에 갈지 3개월 만에 갈지 6개월 만에 갈지 12개월 만에 갈지 몰라요. 10만원 30만원까지. 그러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급등이 나왔을 때 급락이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을 때 뭐 한 거예요? 분할 매도한 거죠. 급락이 나왔을 때 뭐 하는 거? 분할 매수한 거죠.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들고 간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1억이 있다. 그죠? 1억이 있다. 유한양이 10만원, 30만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해.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 사고 팔고 뭐하러 합니까?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500에서 2000 사이 한 종목에 많아도 이 정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거 먹었다고 하면 1500이요. 1500만원. 충분히 큰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신용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전 신용을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 분할 매수로 수익을 챙기고 좀 싼 가격에 더 사고 수익을 챙겨 싼 거 더 사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은 3배가 아닌 30만 원까지 도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5배, 6배 수익까지도 가능한 게 뭐예요? 저는 이러한 우상향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 유한양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할 매도 분할 매수 확실하게 가져가고 불안함을 좀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010-9201-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들어오셔서 대응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 3월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대봉 LS 있죠. 그리고 대화제약 오늘이 상한가 같더라고요. 대봉 LS는 10,000원에서 26,000원까지 올라갔고 요때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제가 미친놈처럼 얘기했죠. 비만 치료제 사야 된다. 위고비 상력 때문에 난리 난다. 지금 10월 달에 뭐하고 있어요? 위고비 상력 때죠. 뭐하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난리 나고 있죠. 자, 우리 뭐 봐야 돼요? 이제 다음에 미국의 생물보험법 봐야 돼요. 이거 7월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생물보험법 왜 봐야 됩니까? 왜 봐야 돼요? 자, 23년도에 IRA 법안 그죠?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중국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24년도 미국 생물보안법 핵심 뭐예요? 중국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 2차 전지가 올랐죠. 그죠? 지금 뭐예요? 지금 바이오가 오를 차례다. 선생님 근데 해리스 후보 되면은 다시 2차 전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매물이 좀 많아요. 2차 전지는. 이미 올라갔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마다 계속 매도 물량을 쳐맞는다. 근데 오히려 바이오는 정배열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에서 조정을 나오더라도 매물대를 한 번만 돌파하면 돼요. 호재 한 방이면 급등이다. 근데 2차 전지는 호재 3, 4방 나와야 급등이 나와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다. 바이오 쪽 보시는 게 맞고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주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넣어 놓을 거예요. 히든 종목 넣어 놓을 거니까 이 영상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한양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항상 투자자별 매매 동향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어요. 그죠? 이 개인 투자 많이 샀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아, 개인이 많이 샀네. 외국인 기관이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연기금 많이 팔고 있죠. 연기금 엄청나게 팔고 있죠. 아, 연기금도 이탈하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수급이 꼬이네.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핵심은 뭐냐면요. 연기금은요. 주가 더 가서 20만 원 가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담아요. 얘네들은 그냥 그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자동으로 매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은 올라가면 수익을 챙기는 습관적인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뭐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매도해가지고 수량이 비면은 비싼 20만 원 돼도 또 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외국인들이 있는데 외국인들 물량을 매도하고 있죠.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눌리고 개인들이 사서 주가가 눌리고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승인될 때 봐봐요. 자, 승인됐을 때 개인이 260만 주를 94,000원에 샀습니다. 개인이 다 샀어요.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어?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뺏어서 올린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잖아요.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면 이 물량이 비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빵을 가득 샀다. 빵을 가득 샀어요. 빵을 가득 샀는데 이 빵을 좀 덜어냈어. 이 빵을 좀 덜어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물론 이 빵을 빼서 다른 빵으로 채울 수 있지만 이 빵이 가장 맛있는 빵이다. 이 빵이 가장 베스트의 빵이다. 이 빵이 가장 잘 팔리는 빵이다라고 하면 다시 가장 잘 팔리는 빵을 담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한량의 비중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담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외국인이 일반적인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차명계좌일 수도 있어요. 이 신한투자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유한량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자, 현구간 정확하게 대응하실 분들 유한 입장 남겨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유한량에 이렇게 매수할 수 있었던, 매수매도 잘할 수 있었던 이러한 기법들 전부 다 전달해 드릴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있죠. 미국 생물보험법 관련된 히든 종목, 이거 반드시 받아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히든 기법이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